기어 드라이브 조립 영상입니다. 일단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다 새 제품이라 굉장히 좀 뻑뻑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초반에 조립판을 한번 껴놨는데 빼기가 힘들어서 사실 한번 이게 들어가고 나면 따로 뺄 일은 없으니까 그냥 껴놓은 상태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행어 브라켓인데, 행어 브라켓도 일단 최초의 제품을 받으면 이 모터 마운트와 행어 마운트를 자신이 원하는 각도에 딱 맞춰서 최대한 단단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애초에 설계는 요거를 다 한 뭉치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껏 안 돌아갈 때까지, 볼트가 부서지기 전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 됐고요. 그 다음엔 요 행어 마운트에 달려있는 무드 볼트인데 이렇게 장착은 해두되 너무 많이 조여두면 가조립할 때 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겉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만 살짝 걸쳐 두시고요. 이건 나중에 초반 조립 때는 몇 번 꼈다 뺐다를 해야 되니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와샤를 하나 넣어 줄 건데, 여기 이 와샤가 왜 들어가냐면 이제 이 베어링 위에 기어 뭉치가 들어가고요. 휠 기어입니다. 이건 휠 기어를 넣어 준 상태에서 그 다음 위치가 요 휠 브라켓인데, 휠 브라켓이 딱 들어갔을 때 이 휠 브라켓 안에 있는 요 베어링과 요 행어가 맞닿으면 안 됩니다. 맞닿지 않고 요게 딱 들어가서 조립을 돼서 이 휠 기어와 휠 브라켓이 딱 조립이 돼서 물렸을 때 요 휠 기어가 요 모터 마운트하고는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맞닿지 않고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잡아주려고 제가 지금 이 와샤를, 동와샤를 넣는 거고요. 조립하신 분 성향에 따라서 이 행어 마운트 위치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초반에 저처럼 하나 내지는 두 개 넣어 보시고, 조립한 후에 요 휠 브라켓을 조립한 후에 이 기어와 모터 마운트가 떨어진 간극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미 테스트를 해봤고,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요 정도 간극이라서 일단 하나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요거는 이제 커버를 막아주는 베어링인데 미리 휠 브라켓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나마 촬영한다고 3-4번 넣어서 이렇게 좀 부드럽긴 한데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면 되고, 최대한 끼신 후에 끝까지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시면요, 요 휠 브라켓보다 이 베어링에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와샤 역할을 하려고 일부러 단차를 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휠 브라켓과 이 휠 기어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립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관가하시면 나중에 불량이 날 수가 있는데요. 볼트 하나하나를 최대한 꽉 조여주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최대한 살살 조금씩 돌려가면서, 방향이 잡혔다 싶으면 어느 정도 돌려가면서, 안 그러면 이 지금 모양 자체가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어긋난 상태로 조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힘을 주어서 조립을 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 기어가 지금 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시면 헬리코일이 딸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한 힘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모터 마운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모터 마운트에 장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빼줄 거라서 적당히만 조여주시면 되고요. 조립했으면 밑에가 끼워진 상태에선 이게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행어 브라켓을 수직으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약간 띄워준 상태로 이렇게 돌려봐서 잘 돌아가는 상황이면 조립이 이상 없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립 단계가, 원래는 커버가 들어가고 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모터를 조립하기 전에 이 수직 수평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휠 먼저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휠을 조립할 때도 여기 보시면 요 휠 브라켓과 휠 안쪽에 있는 이 베어링이 맞닿으면 안 됩니다. 약간 1mm에서 0.5mm 떨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와샤를 중간에 넣어주는 거고요. 실제 판매됐을 당시에는 와샤가 들어갈지 스페이서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일단 저는 동와샤를
적당량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게 조립이 됐을 때 이 휠 브라켓에서 이 안쪽 휠 베어링이 약간 1mm 정도만 떨어져 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휠 스페이서고요. 휠 스페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휠을 요 스포크와 요 휠 브라켓의 모양에 맞춰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 방식은 펑크가 났을 때나 타이어를 갈 때도 한번 조립해 놓은 후에는 다시 한번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되겠고요. 자, 잘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엑셀러트를 조여줍니다. 지금 제가 조립하는 방식은 엑셀레트를 최대한 꽉 조여주시고 사방에서 행어 브라켓에서 엑셀러트까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꽉 조여서 이렇게 무리 없이 돌아가야 돼야 정상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이 행어 브라켓을 행어 마운트를 조립을 안 해준 상태고요. 지금 여기를 아주 꽉 조여준 상태에서 거꾸로 들어서 최대한 밀착되게 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행어 마운트를 조립을 해주는데요. 아까 휠 브라켓과 마찬가지로 행어 마운트도 한 번에 꽉 조여주시면 여기에서 이 수평이 이렇게 어긋난 상태로 조립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 걸릴 때 아주 약한 힘으로 처음 걸릴 때까지만 살살 또 살살,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어 드라이브 조립할 때는 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일 수가 있어서 요 부분은 만약에 한쪽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 나중에 타다 보시면 베어링이 파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나중에 타시다가 베어링이 문제가 생긴다면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아가면서 제가 아주 약한 힘으로 딱 걸릴 때까지만 해준 상태고요. 아무 무리 없이 지금 돌아가는 걸 확인한 후에 이 역시 또 한 번에 꽉 조여주시면 안 되고요. 반 바퀴, 또 반 바퀴, 여기도 또 반 바퀴, 또 반 바퀴, 반 바퀴, 반 바퀴, 반 바퀴. 계속 지속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행어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 어느 정도 돌리다가 됐다 싶으시면, 저는 힘을 이제 어느 정도 줘봤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합니다. 잘 돌아가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주 완전히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록타이트를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 무드볼트 앞에가 톱니 형태로 돼서 잘 풀리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있는 힘껏 그 무드볼트가 망가지지 않는 한도 내에, 너무 많이 돌려서 이렇게 무드볼트가 뭉개지면 그 또한 불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동 드릴 같은 걸로 한 번에 하시면 바로 뭉개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은 손으로 직접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리 없이 돌아가죠. 이제 이 상태로 모터를 모터 마운트에 고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최대한 제가 힘을 줘서 이 엑셀러트를 조여놓은 관계로 다시 한번 풀어주고요. 조립이 이제 한 50%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지금처럼 타이어만 빼서 휠만 빼서 타이어를 간다거나 펑크가 났을 때 아예 이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교체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 아까 빼놓았던 것들 스페이스하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딱 뽑으면 그 이 기어 뭉치 자체가 지금 딸려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새 제품이라 아직은 길이 안 나서 이렇거든요. 그거는 미리 조립하시기 전에 좀 인지하시고 나중에 이거를 내가 조립할 때 빼야 되는 거를 좀 상황을 미리 예상하시고 이렇게 조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어 번 조립했다 뺐더니 아주 부드럽게 잘 빠지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이렇게 빠져야 되고요. 자, 보시면 아까 있던 밑에 안쪽에 있던 그 베어링들은 그냥 그대로 장착해 둔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애초에 지금 이 모터를 백래시 조절 때문에 보통은 다른 장치를 하나 넣긴 하는데, 제가 이걸 안 했던 이유는 뭔가 변수를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조립할 때 약간 좀 복잡한 게 사실이긴 한데
대신 나중에 조립을 한번 해두시면 다른 문제의 여지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 조립하실 게 요 모터 마운트와 모터를 고정해주는 볼트인데요. 제가 이번에 몇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 요 에일리언 모터나 또는 에일리언 OEM 모터의 경우는 요 안에 그 3상에 있는 요 모터선이 굉장히 요 라인에 가깝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아주 짧은 걸 쓰질 않으면 일반 기존의 뭐 SK3나 다른 모터를 고정하듯이 좀 긴 모터를 쓰게 되면 요 모터가 요 3선을 피복을 벗겨서 들어가면서 쇼트 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 볼트는 최대한 딱 작게 여기에 미리 껴보시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한 3mm, 4mm 정도만 돼서 모터만 고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터 고정 나사를 먼저 끼워주고요. 지금도 역시 과조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배선은 미리 원하시는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모터는 일단 가조립을 해둔 상태고요. 모터 역시 조립하기 전에 록타이트를 좀 바른 상태로 굳혀주면 나중에 좀 더 용이하게 조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휠 기어인데요. 피니언 기어인데 피니언 기어도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앞쪽까지 무드볼트를 최대한 가깝게 해두시는 게 나중에 조립할 때 조금이라도 좀 덜 조일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홈에 맞춰서 조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SK3 기준으로 제가 해볼 때는 거의 요 끝 라인과 이 기어 라인을 딱 맞추면 보통 아주 적절하게 맞게 되는데요. 모터에 따라서 이게 틀릴 테니까 그럴 때는 이 피니언 기어와 요 모터 마운트 요 사이가 한 1mm에서 1.5mm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육각 렌치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고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역순으로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분리해놓은 요 기어 뭉치만 다시 한번 넣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15T 기준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끝이 맞으면 거의 여기가 요 단면이 거의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0.5mm, 1mm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힘 전달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는 걸 원하시면 딱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이 기어 드라이브가 초반에 조립할 때만 체인이나 벨트에 비해서 좀 번거로운 게 사실인데 한번 조립해 놓으면 그만큼 손이 좀 덜 가는 장점도 있으니까 처음에 애초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이 백래시 부분인데 저는 예전에 이제 RC 할 때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엔 A4지 한 장 내지는 2장을 넣어서 이렇게 조립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제 생각엔 이 모듈 크기가 그만큼 커졌으므로 백래시도 그만큼 커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육안으로 딱 보시면 여기 한 1mm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보이시나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달깍달깍 소리 나는 요 정도 간격을 주고 백래시를 고정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조립한 상태로 그냥 모터 4개가 4개 그 고정 나사 부분이 다 조여지니까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백래시가 물론 딱 맞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딱 맞는다고 해서 구름성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딱 맞으면 오히려 소음이 좀 증가하고요. 백래시가 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좀 더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지만 타시다 보면
기분 나쁜 소음은 아닌데 요 기아 이빨 맞물리는 따라라라 이런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합니다. 이런 게 좀 듣기 싫어지시면 약간씩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애초에 처음 조립하실 때 나는 백래시를 딱 맞추고 싶으라고 하시면 커버를 끼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휠만 조립해서 가동해 보시고 시끄러우면 다시 휠만 빼서 이 부분만 조절을 해줘서 간극 조정을 백래시를 딱 맞춘 후에 이제 조립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버를 끼워 주시고요. 이것도 아까 첫 그 영상 찍을 때는 굉장히 좀 타이트해서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조립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손쉽게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음엔 요 커버 조정 나사도 제초에 제 그 베타 테스터 버전에선 요 앞에 3개만 있었거든요. 요것도 역시 좀 단차를 줘서 어지간한 진동이나 이런 거에는 좀 풀리지 않게 해줬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 구리스 대신에 좀 점도 낮은 오일을 넣으려고 이런 식으로 요것 또한 테스트 버전인데 나중에 생산 버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은 끝났고요. 이제 이 상태로 매일 고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상태에서 내가 타이어를 간다던가 휠을 간다던가 할 때만 요것만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요 휠 브라켓과 요 스포크가 약간의 공차를 두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면 제가 보니까 요 스포크 자체가 항상 정밀하게 딱 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약간의 공차를 줬고요. 그런 분들은 요 보시면 조립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약간 달깍달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걸 분리하셔서 여기에다가 수축포 하나 씌워 주시면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해놨는데 소음도 없고 약간 탄성이 있게 적당한 공차로 조립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엑셀러트 최대한 있는 힘껏 조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런 이빨 맞물리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어들긴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도 주행을 하셔도 벨트보다는 소음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소음이나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조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조립 영상이었고요. 모두 좀 안전하게 잘 조립하셔서 안전한 라이딩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